반갑습니다. 자, 한번 원격 수업 18강, 17강, 18강 연속으로 오늘도 녹화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8강 한번 볼까요? 오늘의 성어 특강입니다. 이게 뭐 약간 단조로운 수업이라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 25분 내지 30분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어를 단시간에 이제 많이 보기 위한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한자를 쓴다든지 하진 않으니까 수업이 어렵진 않죠. 잘 듣고 잘 필기만 해주면 스스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제일 좋겠고, 혹시 수업을 조금 늦게 하거나 놓친다 하더라도 별도 수업 혼자 보면서 확인하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오늘의 성어 16번, 17번 뭐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술을 잘 먹고 좋아하여 말술도, 이게 두자거든요. 첫 번째 한자가 두자입니다. 말두자입니다. 말두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 보면 두주, 그 다음에 사양하지 않는다. 자, 빈칸 먼저 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자, 술을 잘 먹고 좋아해요. 말술, 그 다음에 사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양하지 않는다, 불사.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두주 불사. 말술 그랬는데 주자가 지금 술주자죠. 말이라는 것은 열대는 열홉. 그러면 한 홉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피 도량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홉은 180ml입니다. 그러면 180ml는 우리 손으로 이래 한 줌 이렇게 쥐면 180ml죠. 음료수, 여러분 받아먹는 우리 우유 200ml니까 그거보다 약간 적은 양의 영이 한 홉인데, 그거를 10개 한 개 한 대고, 그걸 한 대를 10번 한 게 한 말이니까 200ml 그 우유, 그걸 100개 두고 거기서 5분의 1을 덜어냈다. 자, 계산이 이상한데 하여튼 말술 한가득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술을 줘도 사용하지 않고 다 마신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술을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죠. 술을 잘 먹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만 얘기하면 요렇게만, 술을 잘 먹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 두주불사. 자, 2번 마이동풍. 말마자의 귀자. 말 귀에 동풍이 불어요. 그러면 말이 있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말 귀에 스쳐서 그냥 지나가겠죠. 그죠? 말 귀에 부는 동풍처럼 남의 조언이나 비평,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데도 그냥 동풍처럼 여긴다. 그게 마의 동풍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됐습니까? 3번 밝기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명, 약, 관, 화. 밝기가, 밝을 명, 약. 약자가 이제 한문에서 중요한 한자인데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밝기가 관화, 불을 보는 것과 같다. 어떤 일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이 분명하다. 아니면 뭐 확실하다. 자, 끝부분이라서 자, 확실하다. 글자가 좀 이상한데 분명 확실입니다. 자, 4번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말 많이 쓰는데, 공자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야, 이름이 회입니다. 회야, 너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구나 라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일, 들을 문, 한일, 하나를 듣다, 지십, 열을 안다, 알지자, 문일지십. 매우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너는 참 똑똑하구나. 나의 대를 이어서 이 유학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찍 죽죠. 그 제자가. 그래서 하늘에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께서. 자, 3번. 전문 분야의 바깥에 있는 사람. 전문 분야. 문문자인데 여기서 문문자는 어떤 한 분야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요. 왜? 그 분야의 밖에. 한자가 이게 특이한 한자 지금 경우인데 한은 한나라 나라 이름 한문 한자 할 때 한자죠. 근데 이 한자가 사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뜻이. 그러면 왜 치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이런 말 할 때. 치한, 괴한 뭐 이런 말 할 때 한자 있죠. 이게 사람, 남자, 사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외한입니다 라고 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아니면 그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뭐 내가 그 분야의 종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1번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전 사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자, 근데 전공자가 아니고 그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축구 직접 배운 사람은 아니고 축구 선수도 아니지만 축구 해설만은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기 능력을 이제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저는 문외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외한. 2번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아는 것도 훌륭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문일지식. 하나를 들어 열을 알겠다. 응용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섭섭하기보다 안타까운 거, 수업할 때 보면 선생님들 수업할 때 받아 적어서 칸을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 설명은 안 듣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선생님이 뭘 강조하시는지, 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공부한 것 같은데 나보다 성적이 좋은 것 같은 학생들을 잘 살펴보세요. 수업 시간에 그런 거를 까지도 잘 포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 문제를 잘 푸는 사람 있죠.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술고래로 유명한 한잔만 씨는 오늘도 두주불사했겠죠?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이 예문을 만들면서 나는 정말 문장을 잘 만드는구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술고래로 유명한 한잔만 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아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잠시만. 불만이 아니고 자, 자랑하려다가 또 이런 실수를 했군요.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하죠. 자, 목소리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주불사. 자, 잘하고 있죠? 4번입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 볼 때 너가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명약관화. 5번 주변 모든 사람의 조언을 뭐처럼 여깁니까?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죠.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마이동풍처럼 여기더라. 마이동풍. 잘 되고 있죠? 자, 16번 오늘의 성어로 문장 꼭 만들어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올리고요. 자, 오늘의 성어 17번 1번 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 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말과 행동을 항상 예의도 지켜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자, 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잠시만요. 멋대로
멋대로 행동함. 성어로 하면 방약. 약자가 지금 또 나왔죠. 아까 전에 나왔는데 약은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이. 자, 방자가 곁에 이 말입니다. 방관자 이런 말 들어봤죠. 주변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람. 자, 방 곁에 무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하더라. 같을 약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멋대로 하더라. 2번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거기에 호응하여 화음을 맞춰준다. 노래로 치면 부창 부수. 소설 같은 데 보면 부부가 뭔가 좀 화합이 잘 되고 쿵짝이 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남편의 뜻에 따라 아내가 잘 맞춰준다. 그 사전에는 순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거 옛날식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창부수가 남성이 약간 우선시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부부 둘 사이가 서로 화합이 잘 되고 화목하고 그러면 부창부수라는 말 같이 쓰면 됩니다. 붕정만리. 붕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상상 속의 동물인데 바다 속에 누워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바다 위로 바다 밖으로 나와서 날개짓을 퍼득퍼득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 번의 날개짓으로 몇백 리 뭐 몇천 리를 날아가는 엄청나게 큰 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가 마음 먹고 날아가면 얼마나 날아갈까요? 그런 새가 만약에 진짜로 있다면 알 수가 없죠. 한 번에 만 리를 날아갈지 2만 리를 날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3천리라고 그러잖아요. 3천리. 근데 한 번에 만 리씩 날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 장래의 미래가 웅대하여 매우 크다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앞길이 아득히 멀다. 얼마나 앞길이 창창한지 알 수 없다. 붕정만리 같다. 너의 앞길은 붕정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씁니다. 4번 첫 번째 한자가 모래 사자예요.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은 쉽게 생각하면 집 정자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각 그러면 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런 표현 들어봤죠? 자, 그러면 모래는 흐물흐물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죠. 약간만 기울어지면 처음에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둥을 쉽게 박을 수 있지만 튼튼하지 않아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모래가 기초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이 튼튼하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할 때 사상누각이다. 5번 상가. 그래서 첫 번째 상가. 상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지내는 걸 상을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 지내는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르니까 문상을 가고 하죠. 문상객들이 막 찾아와서 아이고 하고 절도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식사 대접해서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집안에 상이 있으면 그 집에 키우는 개도 집안 분위기를 알고 조용히 짖지도 않고 이렇게 웅크리고 가만히 쭈그러져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상가의 개, 상가지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처럼 자 기운이 없이 개도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기운이 없이 축 늘어진 사람, 수척하고 쇠약한 사람을 상가지구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장으로 맞춰봅시다. 1번 더위에 지치지 말자. 마치 상가지구처럼 그렇게 맥없이 축 처져 있으면 보는 사람도 힘들다라고 어른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힘들 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다시 기운을 내고 힘을 내는 것이 보통 사람이 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면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지켜보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을 찾으면 알아서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청소년의 미래 그러고 있습니다. 미래가 청소년 미래는 이제 정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붕정만리 아닙니까? 자, 붕정만리 같은 청소년의 미래가 있는데 스스로 개척하는 것 훌륭하죠. 하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어느 정도 어디까지 무엇을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해야 될 건 어디까지냐 뭐 이것도 정답은 없죠.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뭐 이렇게 찾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3번 중국과 일본은 어떤 태도입니까? 방향무인한 태도.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인데 방향무인한 태도로 자기들 멋대로 역사를 중국이나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 경우는 많죠. 얼마 전에도 광개토 대왕릉비 호태왕비라고 있는데 보통은 광개토 대왕릉비 비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석이 중국 역사의 것이다, 문화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생님 기사를 정확하게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전부터 그 말을 자꾸 또 했었고 일본도 뭐 독도가 우리 것이라든지 침략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방향무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인생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사상 누각 기초가 튼튼한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찔러보는 거 그러면 이제 힘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서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 부부가 죽이 잘 맞다 호흡이 잘 맞다 부창부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5개 성어 중에 골라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어느덧 두 가지 성어를 두 묶음을 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19번 오늘의 성어 19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간사함께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업했던 겁니다. 그죠? 지록위마 수업했던 게 나왔습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네요. 간사함께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진시황이 아들 때의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2번 천년에 한번 만난다 만나 우자입니다. 우가 만날 우자입니다. 그래서 천재일우 천년에 한번 만남 천년에 한번 만나면 얼마나 그죠? 정말 만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는 뜻입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 뭐 순간 뭐 이런 표현 가능 기회 순간 하면 되겠네요. 3번 바늘처럼 작은 것을 몽둥이처럼 크게 떠벌린단 말입니다. 자 바늘침 우리 침 맞는다 할 때 침 한자입니다. 바늘처럼 작은 것을 봉은 몽둥이 큰 장대 같은 거 봉술 그러죠. 이 무술 같은 데 보면 봉처럼 큰 것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하여 허풍을 떤다. 침소봉대. 파안대소는 얼굴을 깨뜨리며 크게 웃는다. 이게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얼굴을 깨뜨린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가장 밝은 표정으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크게 웃는 거. 이걸 파안대소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말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랑 소개팅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유머 감각까지 갖췄어. 그래서 막 웃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 터져서 웃는데 평소에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웃는 것처럼 마음껏 웃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지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웃게 호호호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파한대소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밌는 장면이나 순간에 즐거운 순간에 마음껏 큰 웃음을 짓는다. 그걸 얼굴을 깨뜨리는 근엄함을 없앤다는 거. 조심스러움을 없애고 마음껏 웃는 걸 파한이라고 한 겁니다. 얼굴빛을 밝게 하여 환하게 웃음. 파한대소. 그 다음에 뭐 박장대소 뭐 이런 말들 있죠. 자, 5번입니다. 명성과 세력을 헛되이 펼친다. 명성. 다시 허장, 헛되이 펼친다, 떠벌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세, 소리를 막 내가지고 세력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막 떠벌린다. 내실은 없으면서 거짓으로 떠벌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같은 거죠. 말하자면 자격이 없으면서 자격이 있는 척. 그다음에 뭐 자기가 뭐 어떤 교수가 아닌데 교수라고 한다든지, 뭐 경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게 허장성세가 되겠습니다. 과장이랑은 약간 다르죠. 3번의 과장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1번 수사에 의해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그가 회장에게 했던 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했던 지록위마가 어울리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겠네요. 지금 침소봉대 허장성세도 비슷해서. 자, 2번 어린아이나 어린 동물들의 재롱을 을로 고쳐주세요. 재롱을 보는 재롱은이 맞네요. 재롱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크게 웃게 만든다. 파한대소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순수한 것을 보고 웃을 때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이것은 정말 대단했다. 학력 위조, 재산을 부풀리고 말이죠. 재산이 많은 것처럼 해서 투자를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허장성세. 거짓이죠. 거짓. 그죠? 거짓에 가까우면 허장성세. 4번 개그 콘서트의 달인 코너. 달인이라는 예전에 김병만 정글의 법칙 하는 김병만이 옛날에 달인이라는 코너에서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 허풍을 떨어서 웃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과장이니까 침소봉대 하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봉처럼. 침소봉대.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녀를 만나게 된 것은 천재이루죠. 천재이루.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시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기회, 순간이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어에서 19번을 성어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수업 18강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질문이 있으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계약하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